일단은 경기 전에 앞서서 이 유라는 거에 대해서 좀 완곡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5일 갔는지 유성 씨 정의로운 후척 다 하셨는데 대통령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뺏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이거 존칭 쓰지 않을게요. 그냥, 네, 예. 그냥 뭐 신남현 씨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기자회견 때 그때 뵙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와갖고 시청자들이 제일 알아야 되니까. 그럼 DB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DB가? 아니 우선은 외우셨어요 지금 저한테 왜 세제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걸 바로잡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태웅 관련된 일로 시작해서 엄태웅 관련된 내용으로 흐지부지하게 끝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연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주장을 단 한 번도 방송에 연기를 할 한 적이 이유도 없어요. 없고 솔직히 네. 말씀 제가 무슨 라이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화면에 잡혀있는 것도 사실 저 기분 나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형님, 근데 진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DB는 정확하게 형님, 저는 아는데 형님이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DB의 문제에 대해서는 DB가 무조건 다 불법만 있는 건가요? 그날의 사건을 여러분들 오늘은 저 신단장 오늘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고요. 우성이가 그만큼 힘들어했다는 건 제가 형님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형님한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시합 끝나고 정말 많은 러브콜이 왔어요. 그건 뭐 나중에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쓰레기하고 깔끔하게 시합 끝난 것도 아니고 불알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고 형님이 원래 그냥 엄태웅하고 형님은 이제 원래 친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니요. 우성이는 원래 적이었고. 제가 제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예전서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김윤태 때문에 엄태웅을 봐왔던 거지 엄태웅을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그 김윤태한테 전화해서 지금 느닷없이 전화해서 확인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 DB에 대해서 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선 유성씨 죄송하고요. 예, 그날에 있었던 일들 유성 씨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들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 신단장한테는 이제 불법적인 업소에 이제 지인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또 어떠한 업소에 다녔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긴 있어요.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는 걸 김윤태가 알고 있었고 김윤태가 그걸 엄태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태웅은 계속해서 유관장님을 디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윤태 쪽으로 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저가 유우성을 이렇게 디스해야 되는데 형님의 그 기술이 필요하다. 좀 도와줘라. 그때 당시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약간의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을? 뭔 조작이요?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연락을 한 업소는 정상적인 마사지 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예, 황금 예, 마사지. 예. 근데 아니 그 데이터가 쫙 나오잖아요. 네. 저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 업소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상황을 제가 맡았던 근데 형님하고 거고 원래 우성이하고 아무런 그게 없죠.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일면식도 없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왜 그거를 네. 왜 그런 식으로 나를 프레임을 왜 씌운 거예요? 예, 엄태웅의 어떤 부탁이었고 그 당시에 엄태웅을 도와줘야지 제가 김윤태에게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김윤태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근데 그 사실 그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놨긴 했지만은 네. 그 마사지 샵을 저는 핸드폰 2개예요. 하나 더 있지만은 그럼 저는 핸드폰 2개입니다. 이걸로도 전화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내 핸드폰을 했던 건 뭐냐면 내 친구 한 명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실이 그날 없다 해서 거기 근처에 그 호텔에 잤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호텔에 잤어요. 근데 얘가 너무 몸이 안 좋대. 그래? 그러면 그럼 근처 마사지도 갈래? 그러니까 걔가 그냥 부르는 마사지 없나?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알잖아. 저는 배민도 시킬 줄 몰라요, 저는요. 저는 배민 자체도 시킬 줄 몰라도 와이프한테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검색도 못하고. 근데 내 친구한테 그런 걸 좀 잘 찾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물어보니까 구글에다 마사지 치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마사지를 쳤어요. 그리고 내가 번호를 눌러서 나를 걔 바꿔줬어. 그게 끝이에요. 호텔에 베드가 하나인데 마사지 오면 존나 불편해 나도. 그리고 밤 10시인가 몇 시가 넘어갔고 집에 가야 돼 또. 그래도 나는 걔 병문할 겸 내일 또 수술해야 되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올게 하고서 나는
간 게 끝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성범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거기서 한번 맛이 갔죠. 아니 그럼 혹시 양양 사건도 형님 아시는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우선 좀 뭐냐 저 마사지부터. 네, 그쪽은 양양 사건은 잘 모르고요. 저는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엄태웅의 부탁을 받고 제가 선창하고 엄태웅이 거봐라 맞지 않냐? 저 사람 여청단이었다. 저 사람 성으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보가 정확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프레임을 씌워달라고 저 계속 러브콜을 받았고 김윤태한테도 계속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김윤태한테도 불편하다. 유우성 씨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거를 나 솔직히 엄태웅 싫다. 그거 왜 도와줘야 되냐. 그쪽에서 버프를 찍어주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마사지 샵이 불법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제가 전화도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는 택배 절대 안 한다. 불법 업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법 업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제 주변 선배들이 마사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진짜 그 건전 마사지 하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네. 건전하는 사람이 불법하는 데도 있는데 그 DB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장을 하면 맞아요. 거기에 DB가 다 뜨는 것 뿐이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 내가 얘랑 싸우게 된 이유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냥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저런 애가 격투기판에 와서 너무 싼 마이를 만들고, 두 번째는 저런 새끼 아무도 혼내지 않고 격투기 관련된 애들도 혼내지 않더라고요. 같이 합방하려고 하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혼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서 내가 그거 한 거고, 어차피 저 똥이랑 섞이는 거 똥이 안 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똥이 묻을 겸 보이시 마케팅 제대로 하자. 그래서 쟤를 시합장까지 끌어올리자. 사람들이 다 대부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호성이 입식 타격을 하면 엄태웅한테 개발린다. 존나 만난다. 저도 이제 마흔 이제 중반에 들어가고 나이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일단이 아니에요. 내가 좀 가운데 사람들 끊어서 미안한데 형이 불알 맞았어요? 그날? 아니 솔직하게 그냥. 네, 안 맞았습니다. 그럼 수술을 지금 뭐 불알을 맞아 불알이 인해서 수술하러 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수술이에요?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불알하고 전혀 없는 수술? 네, 상관이 없는 수술이고요. 네. 그 마지막에 엄태웅이 병원에 입원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는 영장 실신 인사를 앞두고 그것을 우려해서 보였던 어떤 퍼포먼스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불알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뭐 탈장이 됐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불알인가 뭔가 탈장돼서 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사기꾼이 그 쓰레기니까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형이 그 시합 끝나고 다 끝났어요. 링에 다 설치하는 거 다 철거하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걸어 내려가. 아니 불알 맞아서 씨발 불알이 깨졌네 오늘 이런 얘기하는 새끼가 그날 나랑 링 앞에서 만났어요. 그때 또 한 번 또 사람들이 또 막 한 번 몰려들었거든요. 사람들 관중도 싹 빠지고 나보더니 이제 딱 단독으로 이제 둘이 있으니까 이 새끼가 막 이제 안절부절보다는 그 표정이죠. 씨발 어떻게 하지? 나 저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야 이 개새끼야 다음부터 내 눈에 띄지 마. 쫄아갖고 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사람들이 또 심판진들하고 다 모이니까 그때 또 이 새끼가 어깨 기세가 딱 올라오더니 뭐 하면서 또 이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걔는. 법 대신 사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사적 제재 방송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런 사적 제재 방송을 하던 한 유튜버가 최근 재판에 넘겨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의혹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엄모 씨입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며 각종 사건 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사적 제재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엄 씨는 최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좀 제대로 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 엄벌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